똑똑똑, 어서 오세요. 부산의 정겨운 옛 골목,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면 수연 할머니의 떡볶이 가게는 분주해진다. 올해로 68, 자그마한 체구의 등이 살짝 굽었지만 인심 넉넉한 얼굴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따스한 정이 묻어난다. 눈가의 주름은 온화함을 더하고 환한 미소는 마치 고향집 아랫목처럼 포근하다. 오늘은 단골 손님인 대학생 하나가 일찍부터 가게 앞을 서성이며 할머니를 기다린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씩씩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하나. 앳된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22살 대학생이다.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하나는 할머니의 떡볶이 맛에 반의 단골이 된 지 오래다. 우리 하나 왔는가? 그래, 오늘은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났나 보구나. 네, 교수님이 일찍 맞춰주셨어요. 떡볶이 재료 준비하시는 거 도와드릴게요. 어묵도 썰고 떡도 불려야죠. 아이고, 이 기특한 녀석. 그럼 할미가 고마워서 어쩌나. 하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손질한다. 수연 할머니는 그런 하나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남편이 손수 만들어준 낡은 손수레를 정성스레 닦는다. 손때 묻은 나무 손잡이, 달아빠진 바퀴. 하지만 할머니에겐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다. 할머니, 이 손수레 정말 오래됐죠?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하셨죠? 그럼 저 양반이 솜씨가 참 좋았거든. 이 손수레 끌고 떡볶이 장사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네. 수연 할머니는 떡볶이 한 그릇에 추억을 담아 팔았다. 매콤달콤한 떡볶이 맛은 남편과의 애틋한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할머니에게 떡볶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삶의 일부이자 행복의 조각들이었다. 할머니 떡볶이는 정말 특별해요. 다른 곳에서는 이 맛이 안 나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무슨? 그냥 정성이지. 좋은 재료 쓰고 마음을 담아서 만들면 그게 비법 아니겠어?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캐묻지만 할머니는 그저 따뜻한 미소만 지을 뿐이다. 자, 이제 다 됐다. 슬슬 나가볼까. 할머니는 떡볶이 재료가 가득 담긴 손수레를 밀며 하나와 함께 가게를 나선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다정한 할머니와 손녀 같다. 해질녘, 부산의 옛 골목은 색색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며 활기를 띠기 시작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곳은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최신 유행의 가게들이 들어선 독특한 매력을 풍기는 곳이다. 골목 끝자락,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치장한 느셀라. 간판이 유독 눈에 띈. 최근 새로 문을 연 느셀라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레스토랑 겸바 바다. 수연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느셀라 앞에 손수레를 세우고 정성스레 준비한 떡볶이와 어묵 그리고 김밥을 가지런히 진열한. 자, 맛있는 떡볶이 드시고 가세요. 추억의 맛, 할머니 손맛 그대로입니다. 구성진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진다. 하지만 느셀라의 화려한 조명 아래 할머니의 낡은 손수레는 왠지 더욱 초라해 보인다. 그때 느셀라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건장한 체구의 보안 요원 강대현이 다가온. 짙은 선글라스에 근육질 몸매, 팔뚝을 가득 채운 문신은 위압감을 풍긴. 25,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 세련된 정장 차림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친 분위기가 느껴진다.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대연의 목소리는 무뚝뚝하고 차가웠다. 왜? 나 여기서 장사한 지 오래됐는데. 수연 할머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되묻는다. 여기가 어떤 곳인데 이런 낡은 손수레를 끌고 와서 장사를 해요? 당장 다른 곳으로 가세요. 대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인다. 그의 눈빛엔 경멸과 무시가 가득했다. 아니, 젊은 양반이 말을 왜 그렇게 하나? 내가 여기서 장사한 지가 언젠데 갑자기 나가라니. 할머니, 여기는 느실라 앞이에요. 우리 가게 이미지에 안 맞는다고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시잖아요. 대연은 느실라 간판을 가리키며 거들먹거린다. 무슨 이미지? 떡볶이가 어때서? 다들 맛있게 드시는데 무슨 불편? 할머니는 기가 막혔다. 수십 년간 이 자리에서 떡볶이를 팔았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다. 할머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여기서 장사하고 싶으면 허가를 받던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시라고요. 대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그는 할머니를 위협하듯 한 걸음 다가선다. 허가? 무슨 허가? 내가 평생 장사하면서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고 맞선다. 하지만 체구의 차이 때문일까? 대연의 위압감에 주눅 들고 만다. 진짜 답답한. 대현은 짜증스럽게 말하며 손수레를 거칠게 밀어낸다. 갑작스러운 힘에 손수레가 휘청거리고 진열해 놓은 떡볶이와 어묵, 김밥이 바닥에 나뒹군.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 할머니는 넘어진 손수레를 붙잡고 울부짖는다. 정성스레 만든 음식이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리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란을 지켜보던 하나가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한다. 하나야, 저 사람이 내 떡볶이를.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린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이건 명백한 재물손괴죄라고요. 하나는 휴대폰을 꺼내들며 대연에게 소리친. 경찰, 마음대로 해. 누가 겁낼 줄 알고. 대연은 코웃음을 치며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나온다. 그때 느실라 안에서 우아한 한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나온다. 기품 있는 자태, 단아한 얼굴,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그녀는 바로 유명 음식 평론가 김 선생이었다. 무슨 일이죠?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김 선생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미간을 찌푸린. 별일 아닙니다. 어떤 할머니가 여기서 장사를 하겠다고 떼를 쓰셨. 대현은 능글맞게 웃으며 둘러댄다. 뭐라고요? 장사를 해? 당신 지금 그게 말이야, 방구야. 김 선생은 대연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는 듯 쏘아붙인다. 그녀는 수연 할머니의 떡볶이 맛을 오랫동안 좋아해왔고 할머니의 사연도 익히 알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김 선생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묻는다. 아이고, 김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제 떡볶이를. 할머니는 김 선생을 알아보고는 반가움과 서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말끝을 흐린다. 제가 다 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김 선생은 할머니를 안심시키고는 대현을 노려본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알고 하는 소리야. 힘없는 노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아니, 그게 아니라. 대현은 김 선생의 기세에 눌려 말을 더듬거린. 됐고,
당신 사장 나오라고. 김 선생의 호통에 대연은 쩔쩔매며 느실라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잠시 후 세련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느실라의 사장 박지성이 나타난다. 매끈한 구두, 잘 빗어넘긴 머리, 고급 시계, 온몸에서 부유함이 흘러넘친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계산적이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지성은 정중한 척 말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깔보는 듯한 것만함이 묻어난다. 당신이 이 가게 사장이야? 당신 직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 김 선생이 따지듯 묻는다. 무슨 일인지는 대충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게 앞에서 무어가 노점 행위를 하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박지성은 뻔뻔하게 나온다. 그는 오히려 수연 할머니를 탓하며 자신의 직원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뭐라고? 불법?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수십 년간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장사해온 사람한테 할 소리야. 김 선생은 어이가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인다.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 거리는 고급 상권으로 개발되고 있고 저희 느슬라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할머니의 노점은 저희 가게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박지성은 냉정하게 말한다. 그에게는 오직 자신의 사업 번창과 이익만이 중요할 뿐 수연 할머니의 딱한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 이미지? 당신 눈에는 돈벌이만 보이고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평생을 바쳐 일군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김 선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친. 진정하시고 손님. 저희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이 근처 상인들과 협의해서 노점 정리 사업을 추진 중이거든. 할머니께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박지성은 여전히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한. 그래서 힘없는 노인을 상대로 폭력을 써도 된다는 말이야. 당신 정말 인간 말종이고. 김 선생은 경멸의 눈빛으로 박지성을 쏘아본다. 폭력이라니요? 과장하지 마십시오. 저희 직원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박지성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 뻔뻔하게 나온다. 정당방위? 당신 눈에는 저 가녀린 할머니가 흉악범으로 보이는 거야. 정말 구제불능이고. 김 선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인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진다. 아, 시끄럽게 왜 이래? 무슨 일이야?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군중 속에서 울려 퍼진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한다. 화려한 조명 아래 등장한 인물은 바로 최민주. 세련된 슈트를 차려입은 그는 한눈에 봐도 성공한 사업가의 포스를 풍긴다. 30대 중반의 나이, 조각 같은 외모, 자신감 넘치는 눈빛. 민주는 등장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바로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하나인 한 엔터테인먼트의 젊은 CEO였다. 저분은 한 엔터테인먼트 최민준 대표 아니야? 맞아. 텔레비전에서 봤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민준을 알아본다. 그의 등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었다. 민준은 빠른 걸음으로 군중을 해치고 나와 상황을 파악한.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쓰러진 손수레와 바닥에 나뒹구는 떡볶이,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에게 향한다. 무슨 일입니까? 민준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진다. 그의 등장에 박지성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사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임을 잘 알고 있었다. 아, 최 대표님, 여긴 어쩐 일로? 박지성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말을 더듬는다. 이 상황을 설명해 보시죠. 민주는 박지성을 쏘아보며 단호하게 말한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다. 그게 이 할머니께서 여기서 무허가 노점을 하셔서 저희 직원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박지성은 최대한 변명하듯 말하지만 이미 상황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약간의 마찰. 당신 눈에는 이게 약간의 마찰로 보이나? 민주는 쓰러진 손수레와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리고 무허가 노점? 내가 알기로 이 할머니는 수십 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오셨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분을 내쫓는 거지? 민준의 말에 박지성은 할 말을 잃는다. 그는 민준이 이 정도로 할머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건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이 일대가 개발되면서 노점 정리 사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박지성은 여전히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듯 뻔뻔하게 나온다. 그래서 힘없는 노인을 상대로 폭력을 써도 된다는 말인가?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인다. 폭력이라뇨.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 직원도 정당방위 차원에서. 정당방위? 당신 지금 누구랑 장난해? 민주는 어이없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짓는다. 그의 눈빛은 마치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이 할머니가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민준의 말은 마치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다. 박지성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야 깨닫는다. 어머니라고요. 박지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린다. 그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히던 노점상 할머니가 바로 자신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물 인사의 어머니였다니. 그래, 내 어머니. 당신이 방금 내 어머니를 모욕하고 어머니의 삶을 짓밟았어.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어머니가 당한 모욕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최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박지성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과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몰랐다고? 몰랐으면 죄가 없는 건가? 당신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배경부터 확인해야 하나 보지. 민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지성을 쏘아본다. 그는 박지성의 비열함에 서드렁눌ся.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됐어. 당신 같은 인간과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민주는 박지성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한다. 내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려. 그리고 당장 내 직원을 해고해. 그따위 인성을 가진 자는 어디서도 일할 자격이 없어. 민준의 말에 박지성은 얼굴이 흑빛이 된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한 엔터테인먼트는 더실라의 주요 고객 중 하나였고 민주는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더실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다. 최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지성은 이제 와서 애원하며 용서를 구한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싸늘하다. 네, 사정 따위 알바 아니야.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머니가 피해를 입었어.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거야. 민주는 단호하게 말한다. 그는 어머니를 모욕한 자를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었. 대표님,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지성은 수연 할머니에게도 다가가 고개를 숙인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 할머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성은 진심을 담아 사과한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는다. 수연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박지성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슬픔과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연민의 감정도 느껴졌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르신들께 항상 공손하게 대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박지성은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한다. 수연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다. 그녀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시죠. 민주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한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래, 가자. 수연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그녀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선다. 최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보상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지성은 마지막까지 애원하며 민준에게 매달린다. 보상은 무슨, 다 필요 없어. 다만 앞으로 어머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민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지성을 쏘아보며 말한다. 그는 박지성을 향한 경멸과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지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한다. 그는 민준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가시죠. 민준은 다시 한번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한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천천히 드실라를 떠난다. 수연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뒤를 따른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 박지성은 민준과 수연 할머니가 멀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자책,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느낀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대현이 조심스럽게 박지성에게 다가와 묻는다. 박지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가로젓는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저 할머니가 최 대표 어머니였을 줄이야.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대현은 중얼거리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박지성은 여전히 말이 없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한다. 그들은 모두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듯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느슬라 앞에는 다시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폭풍 전야와 같은 불안함과 긴장감을 내포하고 있었다. 박지성은 자신의 사업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느슬라 안으로 들어간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무겁고 쓸쓸해 보였다. 느슬라의 화려한 조명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박지성의 마음을 밝혀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되돌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날 밤 박지성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수연 할머니의 슬픈 눈빛과 민준의 분노에 찬 얼굴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빠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느낀다. 다음 날 아침 박지성은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느실라를 나선다. 그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수연 할머니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한다. 박지성은 수연 할머니의 떡볶이 가게를 찾아간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두드린다. 누구세요? 수연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온다. 그녀는 박지성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는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박지성은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한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떨리고 있었다. 수연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박지성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지성은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한다. 수연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다. 그녀는 박지성의 진심을 알고 싶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할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박지성은 간절한 눈빛으로 수연 할머니를 바라본다. 수연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그녀는 박지성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마음을 풀어주고 싶다면 앞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항상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도록 하기.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게. 수연 할머니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네, 할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자네에게 주는 선물일세. 수연 할머니는 박지성에게 작은 상자를 건넨다. 이게 뭡니까? 박지성은 궁금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아든다. 열어보게. 수연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박지성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본다. 그 안에는 갓 만든 떡볶이가 담겨 있었다. 이건 내가 만든 떡볶이일세. 비록 보잘것없지만 내 진심을 담아 만들었네. 수연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박지성을 바라본다. 할머니, 박지성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떡볶이를 받아든다. 그는 수연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용서에 깊이 감동한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떡볶이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박지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그는 떡볶이 하나하나에 담긴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 앞으로 착하게 살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꼭 도와주도록 하고. 수연 할머니는 박지성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한다. 네, 할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박지성은 굳게 다짐한다. 그는 수연 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자, 이제 그만 가보게. 나도 장사 준비를 해야지. 수연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박지성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선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그는 마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듯 했다. 수연 할머니는 박지성이 멀어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느새 다가온 하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다.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수연 할머니는 하나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한다. 그래도 그 사람 너무했어요. 할머니 떡볶이를 다 엎지르고. 하나는 여전히 화가 난 듯 말한다. 허허, 그 사람도 이제 뉘우쳤을 게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지.
수연 할머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한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감탄하며 말한다.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 수연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한다. 그래도 하하, 이제 그만 얘기하고 장사 준비나 하자. 오늘은 떡볶이가 더 잘 팔릴 것 같구나. 수연 할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말한다. 네, 할머니. 하나도 씩씩하게 대답하며 할머니를 돕는다. 두 사람은 함께 떡볶이 재료를 준비하며 웃음꽃을 피운다. 그날 저녁, 수연 할머니의 떡볶이 가게는 어느 때보다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느슬라 사건 이후 할머니의 떡볶이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맛있는 떡볶이를 찾아왔다. 할머니, 떡볶이 2인분이요. 어묵도 추가요. 김밥도 주세요. 손님들의 주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수연 할머니와 하나는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할머니, 오늘 정말 힘드셨죠? 제가 많이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한다. 아니다, 하나야. 네가 없었으면 오늘 장사 다 못했을 게다. 정말 고맙다. 수연 할머니는 하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뭘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 떡볶이는 제게 큰 힘이 돼요. 하나는 수줍게 웃으며 말한다. 허허, 그래. 그럼 앞으로도 자주 와서 할머니 떡볶이 많이 먹어라. 수연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네, 할머니. 약속할게. 하나는 밝게 웃으며 대답한다. 두 사람은 다정한 모녀처럼 밤길을 걸어간다. 한편 드슬라의 사장 박지성은 수연 할머니에게 사과한 이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한다. 또한 드슬라의 운영 방식도 바꾸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 사장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직원이 박지성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묻는다. 이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급식 프로그램 기획안이군. 아주 좋은 생각이야. 당장 시행하도록 하. 박지성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말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직원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준다. 이건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기획안이군요. 이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박지성은 흐뭇한 표정으로 말한다. 그는 이제 단순히 돈만 버는 사업가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사장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말한다. 허허, 그런가.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박지성은 멋쩍은 듯 웃으며 말한다. 다 그 할머니 덕분이지.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돈만 좇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을 게야. 박지성은 수연 할머니를 떠올리며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은인이었다. 사장님,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직원은 박지성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 싶네. 함께 노력해보자. 박지성은 직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한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함께 꿈을 나눌 수 있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수연 할머니의 떡볶이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할머니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열정적으로 떡볶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항상
하나가 있었다. 하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역 근처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할머니의 가게 일을 도왔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떡볶이 만들어 볼게요. 하나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한다. 그래, 어디 한번 솜씨를 볼까? 수연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로 하나를 바라본다. 하나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만들었다. 맛있는데 이제 나보다 더 잘 만드는 것 같구나. 수연 할머니는 하나가 만든 떡볶이를 맛보고 칭찬한다. 정말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비법을 다 전수해 주셨잖아요.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말한다. 허허, 비법은 무슨. 정성이 최고의 비법이지. 수연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말한다. 네, 할머니. 그 말씀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하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어느 날 수연 할머니의 가게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최민준이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민준은 정중하게 인사한.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이? 수연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맞이한다. 어머니, 떡볶이 맛이 그리워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고. 민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다. 무슨 말씀? 수연 할머니는 궁금한 표정으로 묻는.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민준은 진심을 담아 사과한다. 아닐세. 자네 덕분에 나도 많은 걸 배웠네. 그리고 자네 어머니 덕분에 이 가게가 더 잘 되고 있어. 오히려 내가 고맙지. 수연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말한다. 어머니, 혹시 서울로 올라오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편히 모시고 싶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고마운 마음은 잘 알겠네. 하지만 나는 여기가 좋아. 이곳에 내 추억이 있고 내 떡볶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연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한다. 그래도, 그리고 내 옆에는 하나가 있지 않은가? 자네만큼이나 나를 생각해주는 아이라네. 수연 할머니는 하나를 가리키며 말한다. 할머니. 하나는 감동의 눈물을 글썽인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그래, 자네도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항상 겸손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게. 수연 할머니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한다.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민준은 굳게 다짐한다. 자, 그럼 떡볶이나 한 그릇하고 가게. 오늘은 내가 특별히 만들어주지. 수연 할머니는 밝은 미소로 말한다. 네, 어머니. 정말 기대됩니다. 민주는 기대감에 찬 표정으로 대답한다. 세 사람은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운다. 그 모습은 마치 한 가족처럼 정겹고 행복해 보였다. 그날 밤 수연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는.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수연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그녀는 남편과의 추억,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며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하나와 민준과의 만남 등 많은 일들을 떠올린. 그래도 참 행복한 삶이었어. 수연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그녀는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인생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소중해. 수연 할머니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한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앞으로도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녀의 떡볶이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했다. 다음 날 아침, 수연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떡볶이 가게의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오늘도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 수연 할머니는 힘찬 목소리로 외치며 떡볶이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의 그것처럼 섬세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떡볶이 하나하나에 자신의 정성과 사랑을 가득 담았다. 수연 할머니의 떡볶이 가게는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과 행복을 선물했다. 그녀의 떡볶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그리고 그 드라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